개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법을 누가 바꿀 거냐? 협회에서 하자. 그래서 국회를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희 NR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잘 아시는 뭐 아메이, 뭐 뉴스키, 애터미 이런 회사들도 있고 방문 판매 회사들은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뭐 풀무원, 웅진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NR커뮤니케이션이 부회장사를 역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감사를 제가 역임하고 있습니다. 직접판매 협회에서 감사를 역임을 하면서 협회 가입사들 그리고 협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제가 감사를 해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를 협회 활동이나 협회 가입사들의 어떤 그 결산을 해야 돼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12일이 다음 주 목요일 맞죠? 12일 날 제가 직접판매 협회에 들어가서 감사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감사가 NR커뮤니케이션 말고 뭐 다른 데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온리 원입니다. 협회 감사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올드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 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협회 감사를 역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 출자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또 그 자리에서 공제조합의 감사패를 수령을 했어요. NR커뮤니케이션 이제 대표자 이름으로. 근데 이 공제조합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제조합의 업무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2003년 1월 13일에 NR커뮤니케이션에 합류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딱 20주년 되는 날이에요. NR커뮤니케이션에서만 이제 20주년 되는 날인데 제가 처음에 NR커뮤니케이션 왔을 때 이제 공제조합이 막 이제 갖추어 나가지고 있던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게 당시에는 불법 피라미드 회사하고 정도 경영을 하는 다단계 회사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으신데 이 회사가 과연 합법적인 회사인지 피라미드 회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컵도 100만원에 팔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마케팅에 실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 불법 피라미드 회사가 뭔가 확실하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불법 피라미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휴네트워크의 주수도, 조희팔, 이런 불법 다단계 회사들 수조 원씩 피해를 입힌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문을 흐리고 할 때 다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예요. 다단계가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유통의 문구가 다단계 판매라는 문구인데 매스컴에 태울 때는 다단계 그러면 무조건 사기꾼은 다 다단계로 표현을 해요. 잘못된 방식이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우리가 흔히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이거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합법과 불법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매스컴에서 다단계 사기 나오면 NR커뮤니케이션도 같이 싸잡아서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디 가서 다단계 한다 소리 못해. 법률에서 정의된 굉장히 합법적이고 상당한 비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유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좋다 그러면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다가 만에 하나 회사가 사기를 쳐서 문제를 일으키면 공제조합에서 다 물어주면 되잖아. 다 변제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안전하게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공제조합을 설립을 하자라고 NI커뮤니케이션 이세영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정도 경영을 하는 업계에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 상위 몇 개 업체의 대표자들하고 합의를 봐서 막대한 자금을 모았죠. 왜냐? 공제조합을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전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초기 설립할 때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되고 만에 하나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을 해줄 자금도 있어야 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위 한 5개 회사 정도가 자금 출연을 해서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안심하고 믿고 이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공제조합을 그 상위 몇 개 회사들, 이 출자사들이 만들었는데 너도 나도 다 가입을 받아주면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가 생기면 정도 경영을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다 피해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공제조합의 가입을 아무나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정말 확실하고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만한 회사들만 심사에 심사를 거듭해서 공제조합에 가입을 받아줘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공제조합 출자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한 달에 한 번씩 총회가 열려요. 제가 거기 참석을 합니다. 출자사들이 모여서 신규 그 입회 가입을 신청하는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라는 그 신청서하고 그 회사의 그 회사 내용하고 이걸 공제조합 직원이 쭉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출자사들이 그걸 보고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받아줘도 돼, 이 회사는 안 돼 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해요. 왜냐? 조합을 설립한 사람들이니까 출자사들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다단계 회사들, 방문 판매 회사들은 전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이 시장을 좀 투명하고 그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해 나갈까 숙제였죠. 근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놨네. NI커뮤니케이션에서 제안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 해가지고 그 다단계 판매는 사업이 허가제예요. 허가제.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 많이 들어보셨죠?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는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그냥 사업을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다단계 판매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자체 허가를. 허가가 나와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단계 판매 회사는 지금 등록된 다단계 판매 회사는 지금 200개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허가제니까. 다단계 마케팅을 쓰면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는 회사들은 다 불법 회사예요. 허가받지 않은 회사. 근데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는 지금 한 3만 개인가 4만 개인가 돼요. 신고해놓고 그냥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오히려 사기꾼들이 이제 그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데 이런 공제조합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럼 저걸 좀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허가를 내주는 전제 조건을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라고 규정을 지어버려요. 법률을 바꿉니다. 이렇게 법을 바꿔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만 허가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죠. 이런 시장 정화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NRC. 너무 질문이 어렵네. NRC. NRC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갖추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과거 제페나이프가 이 다단계 판매라는 법적으로 제시된 이 사업을 완전히 불법 피라미드로 전 국민의 인식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시장을 지금 2023년에 와서 상당히 투명하게 개선을 하고 하는데 역할은 NI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예.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회사 연역입니다. 회사 연역. 99년도에 NI 커뮤니케이션이 창립이 됐고 KT 선불요금제를 가지고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요. 네, KT 선불요금제라고 상품이 저렇게 명칭이 돼 있으니까 KT에 있는 상품을 NI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져다가 유통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산입니다.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선불요금제는 NI 커뮤니케이션이 최초로 창조했어요. 이 문제가 이 일제시대 잔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구나라고 느끼는 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상륙을 하고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될 때 일본에 있는 법률을 그대로 복붙해서 카피 페이스트 일본의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질 때 모바일 시장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이 전기통신사업법부터 해가지고 이 이동통신 시장이 대한민국에 상륙을 할 때 일본에 있는 모든 인프라와 법률이 그대로 곡사부처럼 기관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후불이 이렇게 98%씩 차지하는 97%, 98%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일본이 먼저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놨죠. 그걸 대한민국이 그대로 카피를 떠갖고 오는 바람에 대한민국도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다. 선불요금제라는 게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시장을 훨씬 더 먼저 개척한 유럽 시장이나 이런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대다수가 선불요금제가 주력이에요. 후불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쓰는 데는 없어요. 대다수가 선불요금제를 주력으로 시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시간이 지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면 선불요금제가 이 선진국들하고 비슷한 통계치를 갖추면서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선불요금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를 대한민국에서 출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요금제 설계를 하고 해서 만들려고 했더니 이동통신 회사를 하나 차려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동통신 회사를 하나 차리려면 몇백조가 들어요. 몇백조. 돈이 없으니까 KT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선불요금제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유통을 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인프라 제공을 좀 해달라.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 기획한 대로 너희가 좀 만들어줘. 유통은 우리가 책임질게 해서 좋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유통을 해봐.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명칭은 KT라는 명칭을 붙여야 되겠어. 라고 해서 KT 선불요금제로 출시가 된 거예요. 원래는 NI 커뮤니케이션 선불요금제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NI 커뮤니케이션 선불요금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특허는 NI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지고 있다. 왜냐? 최초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다가 2005년도에 화상영어가 시작이 됐죠. 직접 판매 시장에서 이동통신 상품을 유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왜냐? 다단계 회사들은 규제를 하다 보면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물류 상품들만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통신이 여기 들어오니까 이 규제를 하는 공무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도 못해. 근데 몇 년 지켜보다 보니까 아, 신경 안 써도 정말 잘 해나가는 회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005년도에 이제는 화상 영어 교육 상품을 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하겠대. 난리가 났었죠. 규제기관에서, 공정위에서 제발 니네 좀 그런 특이한 짓 좀 하지 마. 좀 알아먹기 쉬운 것 좀 해. 그리고 주변의 경쟁 회사들, 주변의 지인들, 업계 지인들이 야 그거는 다단계하고 전혀 맞지 않아. 교육이 말이 돼? 교육 상품이 다단계로 유통되는 게 말이 돼? 무조건 니네 그거 실패해, 망해, 하지 마. 조언이랍시고 주변에 그렇게 했어요. 조언이랍시고. 근데 지금 어때요? 2023년에 와서 동시 수강생이 지금 4,000명이 넘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학원에 매일 수업 받으러 오는 학생이 4,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적십자 회관을 엠보임 학원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을 이 적십자 회관 건물 안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 적십자 회관 건물로도 다 수용을 못할 만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교육산업에서는 이제 대기업 수준의 반열에 오른 거죠. 굉장히 지금 영어 교육 시장에서는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게 가당키나 해? 네트워크로 교육 상품을 유통하면 망한다고 조언했던 그 사람들이 너도나도 교육 상품을 자기들도 런칭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교육회사들이 다단계 유통을 한번 해보겠다, 엔보임이 대박이 났댔다 하면서 다단계 유통을 하려고 출하이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공제조합에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누가 심사해요? 제가 심사하잖아요. 제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No. 시장 물 흐립니다. No. 어중이 떠중이들 들어오면 물 흐려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2005년도에 엠보임 사업 시작할 때 저한테 격려만 좀 해줬었는데 지금 좀 고려를 해볼 텐데 절대 그래서 우리 직접 판매 업계에는 더 이상 교육 상품이 들어오게 제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 막강한 경쟁력을 앞으로도 계속 갖추고 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R&D 센터가 설립이 되고 R&D 센터가 설립이 되자마자 출시된 게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세계 최초 더세린 맥스 2.5가 출시가 되면서 R&D 센터가 런칭이 됐죠. 알고 계세요? 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NI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큰일 났습니다. 몰랐나? 저희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제가 또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우와. 지금 저 디펜시아도 우리 세리바이오에서 연구한 유산균이 들어있는 굉장히 그 NRC를 대표하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인체줄기세포 배양액 ADSC-CM이라는 원료를 개발을 하고 바이타이체인 400이라는 원료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더 세린 맥스 2.5라는 그 바르는 보톡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상품을 런칭하자마자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을 사람 피부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말로 세포 재생을 해서 사람을 젊게 만들 수 있는, 피부를 젊게 만들 수 있는 바이텐치 400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연구가 제품 출시되면서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구를 해서 출시한 게 바이텐치 800이라는 얘기죠. 더 세린 HC가 몇 년을 연구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회사가 15년의 연구 끝에 바이텐치 800이라는 원료를 제시하면서 제품을 런칭했다. 엄청난 기술 집약적인 상품이 되겠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R&D 센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MVNO로 우리 브랜드 엔텔레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드디어 선불이동통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엔텔레콤이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들 덕분에 엄청난 인프라를 갖추게 됐어요. 와, 돈을 100억씩 써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인프라를 만들 수 없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엔텔레콤의 정보들 가공할 만한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 블로그 마케팅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블로그 마케팅. 예. 얼마나 포스팅을 많이 하셨는지 선불요금제, 뭐 신용불량자 이런 걸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넘겨봤는데 이 밑에 페이지 수 나오잖아요. 1, 2, 3, 4, 5 화살표 나오고 예. 1000페이지, 2000페이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잘해주신 게 뭐냐면 선불, 신용불량자, 뭐 세컨텀, 뭐 체납자, 외국인 해시태그를 이렇게만 달아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MVNO 회사들도 막 해시태그로 막 회사 이름들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KT M모바일 이렇게 검색을 해도 엔텔레콤이 나옵니다. LG 미디어로그 이렇게 검색을 해도 엔텔레콤이 나오고 프리텔레콤에도 엔텔레콤이 나오고 좌우지간 뭘로 검색해도 엔텔레콤이 나와요. 그걸 우리 사장님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업계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이 알뜰폰도 협회가 있습니다. 알뜰폰 협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MNO 공룡의 시장 그 지배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MVNO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협회를 만들었어요. 저희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협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안 그래도 가입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랬더니 이 MVNO의 몇몇 개 기업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페어플레이 좀 하자고. 프리텔레콤이라고 쳤는데 왜 엔텔레콤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오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영업하면 되냐 하고 프리텔레콤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 저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이제 그 블로그 그 광고 대행하는 뭐 이런 회사들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맡겨서 검색을 하고 이제 자기네께 나오게끔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우린 전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께서 1일 1포스팅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N스마트가 전국에 지금 4만 개가 깔려 있습니다. N스마트 가지신 분들이 1일 1포스팅만 해도 그걸 만약에 비용으로 어딘가에 용역을 조사한다? 100억을 줘도 못해요. 우린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자급제가 완벽하게 지금 정착이 됐어요. 시장에 다 알고 계시죠? 자급제가 완벽하게 정착이 됐고 MVNO 시장이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MNO를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불의 비중이 후불은 하락, 선불은 상승 이런 비중으로 지금 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팬데믹이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되죠. 지금 뭐 오늘도 역대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됐다 뭐 이런 게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기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값 상승, 뭐 가계부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IMF 때를 훨씬 더 능가하는 파산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제 예측들이 되고 있어요. 선불 이동통신 시장이 엄청난 호재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NI커뮤니케이션 99년에 만든 게 아니라 2023년에 설립을 했어야 됐다. 이 오픈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픈반. 근데 만에 하나 NI커뮤니케이션이 2023년에 지금 설립이 됐다. 그러면 국가 이동통신 시장 기반을 흔들 만큼의 또 그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99년에 설립해놓고 그때부터 지금 사업 오래 하신 사람들 다 아시고 그때부터 자급제 MVNO 노래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2007년, 2008년 설립할 때부터 MVNO 자급제 사기꾼들 아니야? 10년째 그거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되고 있어. 막 이런 지금 다 갖춰졌어요. 지금 드디어 우리만의 기회가 가장 완벽한 기회가 지금 돌아와 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N스마트를 출범을 하죠. 우리 N스마트의 가치,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N스마트의 가치를. 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대리점 하나를 개설을 하려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해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예. 실제로 LG 관계자분이 뒤에 와 계시기 때문에 1도 보탬이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막 시천말로 그러죠. 구라를 치면 안 되잖아요.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요. 대리점을 하나 차리면.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보통은 판매점을 차려서 대리점 밑에 붙어서 대리점의 전산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하시죠. 판매점 뭐 작게는 굉장히 소규모로 하면 한 2, 3천만 원이면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동통신 사업을. 근데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고 하는데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렇게 뭔가 사업 시작을 할 때 자본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판매점은 왜 대리점에 귀속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전산. 이동통신 가입자를 개통 처리하고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그게 대리점에만 부여가 됩니다. 대리점들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대리점의 전산 권한을 빌려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판매점들은 대리점에 연동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리점에 기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관리 수수료도 대리점이 판매점하고 쉐어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통 정책들도 판매점에도 내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리점을 개설하는 이유는 전산 권한, 이동통신 전산 권한, 관리 권한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대리점을 개설을 하는 거죠. N스마트 얼마예요? N스마트 34만 원. 저 10억 누구세요? 10억. 아, 하나 드리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10억의) 가치를 가진 거죠. 그래서 10억의 가치를 가졌는데 지금 골드 대신은 공짜예요. 사업을 하시겠다. 사업자로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골드를 달성하시면 N스마트 그냥 나갑니다. 아이머세우도 그냥 나가요. 얼마짜리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가 됐다라고 해서 10억. 굉장하죠. 박진희 사장님 대박장 같아요. 그런 가치를 갖는 거고 이 시공을 초월한 언제 어디서든 유심칩 재고만 내가 들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개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N스마트 시스템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규제기관에서 금융범죄, 전화 사기를 이용한 금융범죄의 선불 유심이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선불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5개 국회의원실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지. 국회의원실 5군데에서 대한민국 선불 이동통신의 대표 주자는 N텔레콤이다. N텔레콤을 한번 털어보자. 해가지고 엄청난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 제출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물러갔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국회의원들 야단 맞으면서. 근데 제가 야단 맞고 있을 성격이 아니거든요. 또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NRC USA 예전에 대표이사 하던 사람이 그 테니스 협회 회장을 했었어요. 테니스 협회에 뭐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 안민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이 박아버렸어요. 대판 싸운 거야 그냥 막. 그분이 스타가 됐잖아.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 천만씩 올라갔어요. 저도 그렇게 될 뻔했죠. 근데 그 많은 국회의원실들이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고 해도 N텔레콤에 꼬투리 하나 잡을 게 없어요. 우리가 선불의 대표 주자인데 털어보니까 사고가 없어. 보통 선불 그러면 대법원, 내구재 뭐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식이. N텔레콤은 탈탈 털어봐도 없어.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선불시장에서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한 선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현저히 숫자가 작더라. 저희 지적받을 게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잘 관리를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그래야. 맞습니다. 예. 한 개 안 줍니까? 너무 멀어서 중간에서 만나시죠?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잘 관리를 해주셔서 지금처럼만 계속 해주시면서 우리가 선불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밝다. 너무 휘황찬란한 미래가 지금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21년에 LG MVNO 출시를 하는데 출시된 배경은 원래 KT하고 온리 KT였어요. 온리 KT. 그게 이 MNO 통신사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MVNO 회사들을 MNO에서 예우를 할 때 가장 높은 예우를 해주는 게 온리 우리랑만 하는 회사. 나는 커뮤니케이션 온리 KT였죠. KT에서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었어요. 온리 KT를 우리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LG U 플러스 하고 기획돼서 우리가 LG U 플러스를 런칭을 하게 됐죠. 런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요. 하루에 우리가 온리 KT로 사업을 할 때 하루 동안 KT가 개통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LG가 같이 병행이 되면 반반 내지는 6대3, 뭐 7대3 이렇게 갈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필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똑같아. 근데 KT만 할 수 있었는데 LG, KT, 양자, 태기를 할 수 있게끔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굉장히 저희 큰 오산이었어요. 지금 21년도 LG U 플러스를 런칭하기 전에 온리 KT 시절에 KT가 개통되는 숫자보다 지금 KT가 개통되는 숫자가 더 많아요. 더 커졌어, KT 시장이. 거기다가 우리 민정식 책임님께서 아까 LG U 플러스의 총괄 책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달에 LG가 KT를 뛰어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T가 LG를 런칭하기 이전보다 지금 개통 숫자가 월등히 늘어났어요. KT만 두고 봐도. 근데 LG가 KT를 뛰어넘었어. 그러면 2021년 LG U 플러스를 런칭하기 이전보다 지금 개통 숫자가 최소 2배 이상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준수하라고 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두 가지 정도 자랑한 걸 제가 좀 드릴게요. 두 가지. KT는 MVNO 회사가 41개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작년 한 해 KT MVNO에서 1위, MVNO 회사들 중에 1위가 KT M모바일, KT 100% 자본의 MVNO 회사입니다. KT 자회사예요. 그냥 KT야. 거기는 MVNO가 아니야. 그냥 KT 100% 자본입니다. 대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위가 CJ 헬로비전. 근데 이 CJ 헬로비전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LG가 인수해버렸잖아요. 대기업 자본. 아직까지도 KT에 남아있는 가입자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거기가 매출 2위를 했어요. 1위, 2위 다 대기업이죠. 3위 엔텔레콤. 이야. 와. MVNO 시장에서 가장 많은 MVNO 사업자들을 갖추고 있는 지금 MNO 사업자가 KT죠. KT가 가장 많은 그 알뜰폰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회사들 중에 엔텔레콤이 대기업 자본을 제외하고는 1위를 기록했다.
아주 고무적인 게 KT가 2023년 사업 방향이 설정이 됐는데 과열 경쟁은 하지 말고 매출액은 늘려라.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시장을 과열시키지 말고 매출액을 늘려라. 말이 돼요? 이 얘기인 즉슨 가입자 모집에 혈안이 되지 말고 매출을 늘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대기업 자본 회사 두 군데를 빼고 나서 쭉 데이터를 뽑아보니 매출액이 엔텔레콤이 가장 크네. 어떻게 가장 클 수가 있지? 선물 사업자인데 다른 여타 선물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한 달 평균 이용료가 5,000원도 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선물 사업자가 대기업 자본 제외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선물 사업자인데 후불 사업자보다 사용 기간이 더 길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후불 사업자들은 2년에서 3년, 4년까지 가요. 사용 기간이, 평균 사용 기간이. 근데 저희 선불인데 4년에서 7년. 와. 근데 한 달 평균 사용 금액이 46,000원이야. 와. 엔텔레콤이 한 달 평균 사용 금액이 가장 작은 가입자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의 2023년도 사업 방향하고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회사가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 굉장히 저를 섭섭하게 했는데 저는 그래요. 관계자 만나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실적 올릴 테니까 지원 좀 해달라. 대기업 돈 싸놓고 살면서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와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프로모션으로 다시 날립니다. 사장님들께 전달을 해드려요. 그대로. 근데 22년도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KT 프로모션이 거의 별로 없었을 거예요. LG 프로모션은 2022년도에도 꾸준하게 있었죠. 근데 KT가 2023년도 사업 방향이 엔텔레콤하고 너무 딱 맞는다. 엔텔레콤을 키워야 되겠다. KT 경영진이 제시한 사업 방향에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실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엔텔레콤이 가입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게끔 만드는 게 정답이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2023년부터 엔텔레콤을 KT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선불 가입자 모집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스타트로 이번 1월에 프로모션이 지금 KT 프로모션이 나왔죠. KT, LG 뭐 서로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행정했기. 그래서 사업 방향이 그렇게 잡혔고 대기업에서 또 한 가지 좀 자랑드릴 만한 거는 아까 우리 그 LG 플러스 민주시 책임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 시작한 지 이제 1년 6개월 됐는데 그 LG 플러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기네스 정책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 업계에서 없던 신기록을 세우면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엔텔레콤이 1년 6개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매출을 달성하는 기네스를 하나 세웠고요.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 안에 KT를 뒤집어 뛰어넘는 실적을 기네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년 6개월 만에 2개의 기네스를 달성한 회사는 또 우리 엔텔레콤밖에 없대요. 이 기네스를 달성한 사업자들한테는, 기업한테는 그 프로모션이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 앞으로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LG 개통된 숫자 대비 2022년 12월 달에 개통된 숫자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2022년에 성장한 회사는 엔텔레콤이 또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제 선불 시장은 엔텔레콤이 무조건 다 선권하고 장악한 상황에서 선불에 드디어 MNO는 물론이고 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힘이 실리고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도 더 블로그 포스팅 더 왕성하게 더 많이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연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신뢰, 보통 사기꾼 회사들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줄 때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회사 대표자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하죠. 조이팔도 그랬고 보통 사기꾼들은 그렇게 고관대작들하고 인증샷 찍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그런 부분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저도 얼마든지 그런 사진은 골백 번도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게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참 억울한 여건에 있죠. 보통의 물류 상품을 유통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만 받으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만 규제를 받으면 되고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쉽죠. NI커뮤니케이션은 그런 회사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 광교에 있으니까 경기도청에 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동통신사업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얘네들한테 또 규제를 받아요. 그것만 받나요? 화장품 건강식품 아니고 식약처에도 규제를 받죠. 거기에다 우리 교육상품이 있어요. 교육청에도 규제를 받아.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다수의 관공서의 규제를 한 몸에 받으면서 24년을 아무 문제 없이 회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도 경영이라는 원칙이 있었던 거죠. 단 한 번도 그런 규제기관들한테 문제를 야기시킨 적도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직접 판매 시장을 좀 투명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NI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심에서 해낸 그런 회사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통신 사업자 전파관리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파관리소라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담보를 넣어요. 담보. 왜? 선불을 다 충전을 하셨어요. 선불을 다 충전해서 쓰고 계신데 내가 잔액이 100만 원이야. 엔스마트 내가 받아야 되니까 충전을 100만 원을 했어요. 골드가 됐어. 그래서 잔액 100만 원 가지고 있어. 근데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 이 100만 원 전화요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통화 서비스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충전해 놓은 거니까. 회사 없어졌다고 갑자기 절단나. 그 잔액은 아무 쓸모 없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니네 회사가 망하면 엔텔레콤 충전하고 계신 분들 잔액이 온전히 다 전부 소진될 때까지 통신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담보금 집어넣어. 회사 망하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끝까지 다 제공할게.
된 거예요. 이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지금 전파관리소의 담보가 70억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선불 잔액만 많이 남아있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전화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다 해줘요. 전파관리소에 70억 활용해서 온전히 서비스 다 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했잖아요. 한번 했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 우리가 만든 직접 판매 공제조합. 여기에도 170억이라는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변제를 해줘요. 그래서 억울하다.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잔액이 다 깔려 있으시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다 물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줘. 이렇게 된 거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전파관리소에서도. 아, 여기서 보증을 다 하고 있구나.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자산이 몇천억 있어요. 몇천억. 회사가 몇 개가 좌초가 돼도 충분히 변제가 다 되고도 남을 만큼 공제조합의 자산이 있다고요. 근데 전파관리소에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으나 법에 명시가 돼. 법에. 선불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전파관리소에 담보를 넣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들어간 거예요. 부득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서운해. 저는 서운합니다. 여기도 지금 50억이 담보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저하고 제 배우자가 인적 담보가 걸려요. 문제가 생기면 50억으로 해결을 해보되 부족하면 저하고 제 집사람을 쥐어짜겠다는 얘기예요. 담보가 걸려서 인적 담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서울보증 KT. KT에 와. 24년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21년을 온리 KT로 해오면서 우리 회사가 KT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았는데 담보로 50억을 내게 만들고 거기 인적담보까지 걸어가지고 회사가 불안불안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인적담보 제가 굴려 있겠냐고요. 회사가 불안불안하면 이거 세 개 다 털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문제 생겨도 다 정리하고도 남아 돈이. 부적절한 용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